경상수지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관계를 구해보면요, 한 5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이걸 고려하면은 올 4분기, 내년 1, 4분기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최근에 그 선행지수나 여러 가지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앞으로 그 4분기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은행에서 7월 국제수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상수지하고 주가 관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7월 경상수지가 108억 달러 흑자 났습니다. 1월에서 7월까지는 602억 달러 흑자가 났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 492억 달러에 비해서 흑자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 나고 있고요. 특히 투자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이렇게 많이 내는 것은요,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진 나라는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일본 같은 나라죠. 반대로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높아진 나라는 경상수지 적자인데요.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97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투자율이 급락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죠. 그 이후로 투자가 소위 합리화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계속 높아지면서요, 경상수지가 흑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흑자를 1,100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치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저축률은 더 높아지고요, 투자율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8년 1월부터 계속 경상수지가 흑자 나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올해 7월까지 보니까 누적 경상수지 흑자가 1조 2,266억 달러나 됩니다. 우리가 이 경상수지 흑자 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다 나가고 있는데요. 올 1월에서 7월까지 금융계정,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순수 유출된 돈이 561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98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보니까요, 금융계정으로 나간 돈이 1조 2,458억 달러입니다. 즉,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라고 증권 투자를 계속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순 금융자산이 플러스가 됐어요. 전체 순금융자산은 2022년부터 흑자로 전환됐고요. 그 다음에 대미 금융자산은 2021년부터 순흑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요, 외국인들이 우리 금융 주식채권을 산 것보다 우리가 해외 주식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 주식채권을 많이 사고 있어요. 작년 말 현재 우리 대금융자산이 2조 970억 달러인데요. 이 중 미국 비중이 4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식 비중은 무려 67.7%나 돼요. 2002년에 미국 비중이 40%였는데 2005년에는 거의 10%까지 떨어졌죠. 이때 미국 비중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이때 중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중국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러나 그 중국 주가는 떨어지고 미국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비중 68%는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가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있고요. 조만간 미국 주가 조정을 벌 수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미국보다는 우리 코스피 신흥국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미국 비중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로 번 돈 가지고 해외 금융자산 투자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 나라가 됐는데요. 국가별 비중을 잘 조절해야지 금융으로 국부를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했으니까 배당 소득이 들어오고요. 또 해외 채권, 미국 특히 국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자 소득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자 배당 소득,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구조적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요. GDP 대비 올해 한 5.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5% 넘는 나라는요, 싱가포르, 일본, 소수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나는데도 환율이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수지 흑자로 들어온 돈이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로 다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 시장에서 달러 공급 요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해외 직접 투자, 국민연금 예를 들어서 해외 주식 투자, 특히 미국 주식 투자할 때 달러를 살 수밖에 없죠. 달러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과거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는 원화가치 상승 요인이 됩니다. 제가 미 달러 지수, 엔달러, 이안달러, 한미 금리차, 경상수지 이런 것들이 환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죠. 이런 것 가지고 분석해 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가 1년 후에는 우리 환율을 7%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 원화가치 상승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에 환율이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다 잠깐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달러 인덱스 미국의 대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 나니까 우리 원화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경제 변수로 추정해 보면은 지난 8월 말 현재 우리 원화가치가 14%나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중기적으로 보면은 달러 인덱스 하락, 경상수지 흑자, 원화가치가 상승할 거라는 겁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5월에서 6월까지는 우리 주식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오르고 원화가치도 약간 올랐었죠. 그러나 8월에 들어가지고 약간 순매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원화가치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코스피도 아직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하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사는 가운데 원화가치도 오르고 코스피도 오르는 이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경상수지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관계를 구해보면요. 경상수지는 월별로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이동평균을 썼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선행합니다. 이거는 경상수지 흑자 3개월 이동평균을 5개월 선행성을 고려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8월 이후 경상수지는 제가 예상한 건데요. 이걸 고려하면은 올 4분기, 내년 1, 4분기까지는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경상수지 한 가지만 고려했을 때 그러는데요. 다른 최근에 그 선행지수나 여러 가지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걸 고려하면은 앞으로 그 4분기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 우리 코스피가 3,200에서 한 달 반 정도 계속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정 기간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거 경상수지 흑자 등을 고려하면은 앞으로 원화가치도 오른다. 코스피도 오를 수 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거 조정 시기에 주식 비중을 좀 늘리셔가지고 4분기, 내년 1, 4분기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사칭한 계정이 꾸준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학교로도 전화도 오고요. 카톡으로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맞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 김영익의 경제스쿨과 저의 공식 오피셜 클럽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스타디를 통해서만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 공식 채널을 제외한 카톡방, 밴드, 텔레그램 등은 사칭 계정이므로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